인기가 좋은 말 주황색. 빨간색은 저는 옛날에 공부할 때 맨 마지막에 마지막 꼭 체크할 거 딱 표시가 잘 나더라고요. 그랬는데 주황색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색연필로 이렇게 나중에 좀 이제 지우는 건 귀찮으니까 색깔별로 하나씩 가지셨습니다. 나중에 좀 더 진한 걸로 위에다가 덧붙여 가지고 이렇게 그리면은 굳이 안 지우고 지저분하게 볼 수 있는데 나중에 유학집 할 때는 주황색을 제가 어떻게 구입해 가지고 드릴게요. 지금 품절됐더라고 지금. 예. 강의를 더 감사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생일보다. 자, 2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반실에 도로, 정류장, 광장 하는 거 있죠. 얘는 지금 볼 거 아닙니다. 이제 세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세분하는 것은 더 자세히 나온다는 말이죠. 이렇게 쓰나? 이제 세분 이 말이 나와요. 앞으로 계속 이제 세분 더 자세히 처음에 나눴는데 더 자세히 나온다. 세분. 여기 이제 용도 지역도 아까 원래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법률에서 이렇게 나오고 관리 지역을 또 보전, 생산, 계획 관리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도시 지역을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 이거까지 이제 법률을 해놓고 세분한다 해서 일종 일반 주거 이렇게 나눌 건지 또 지금은 조례로 추가 세분할 수 있도록 해놨어. 또 조례로. 최근에 바뀐 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세분이라는 말은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근데 그 말이 나오니까 이제 용어를 말씀드린 거고 그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그 법 체계 같은 건 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필요 없어요. 뭐 법에서 어디까지 있고 대통령령으로 어디까지 하고 이렇게까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분이라는 말만 이제 말씀드렸고 광장에서 하나만 체크하죠. 광장에서 교통광장. 나왔으니까 교통광장. 교통광장은 공간시설이다, 교통시설이다. 무슨 시설이에요? 공간시설이다, 교통시설이다. 공간시설. 교통광장. 뭐가 본질이에요? 뒤에 있는 게 본질입니까? 앞에 있는 게 본질입니까? 뒤에 있는 거. 자, 광장입니다. 서울역 앞에 있는 광장같이 여러 교통수단이 모이는데 그 앞에 광장이 있으면 그걸 교통광장 이렇게 말하거든요. 교통광장은 광장입니다.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시설은 여기에 조금 전에 용도지역을 정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할 때는 어떻게 하랬어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한다 그랬죠? 도시군 관리계획을 하려면 여기 보세요. 도로를 여기서 여기까지 설치하기로 했어요. 하려면은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뭘 해야 돼요? 기초조사를 해야 돼요. 기초조사하고 그리고 주민들 의견도 들어야 돼요. 이 도로가 이렇게 설치하는 게 적합한지 이렇게 설치하는 게 적합한지 의견도 듣고 또 이 도로가 작은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주 간선도로 같은 큰 도로 같은 것들은 지방의회 의견도 들어야 돼요. 세무인데 왜 세무 안 하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완벽하게 암기 안 해도 돼요. 이런 게 앞으로 이런 걸 공부하겠구나 아는 정도만 이렇게 좋습니다. 지방의회는 용도지역을 정하거나 용도지구를 정하거나 용도구역을 정할 때는 지방의회를 들어야 돼요. 기반시설은 중요한 건 듣고 중요하지 않은 건 안 들어요. 대학을 설치할 때는 듣는데 고등학교는 안 들어도 돼요. 이런 게 구분이 있는데 그 구분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어렵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지방의 의견을 듣지 않는 걸 말씀드릴 거예요. 않는 거. 그것만 기억해다 찾아도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 그 옛날에 축지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축지법. 땅을 접어서요. 성큼성큼 뛰어가서 빨리 간대요. 땅을 접었으니까 생략하는 거예요. 더 자세히 하는 거예요. 생략하는 거. 그래서 나중에 저 이제 축지법을 쓴다. 생략했죠? 이건 도시역을 축소하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변경한다 할 때는 지방의견을 안 들어도 돼요. 주민의견도 안 들어도 되고
그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이다. 이걸 나중에는 제가 동네 사업이다 그럴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은 지방 계획은 안 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지방 계획은 드는 것은 이거하고 이거 중에 중요한 거하고 이거 안 들어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절차는 여기서 공부 안 해요. 이제 어디서 공부해요? 도시개발법, 정비법 따로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지방 계획 듣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외우려면 그것도 어려워요. 근데 이제 중요도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안 듣는 걸 공부, 안 듣는 거. 만약에 도시계획 축소에 따라 이 말 나오는 순간 여기 있는 절차 생략하면 돼요. 그리고 지구 단위 하면 지방계획은 안 된다. 이제 해당 파트 가서 정리를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알려드리면 그거 마시고, 지금 여기서는 이제 듣는 것도 있고 안 듣는 것도 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여기가 도로 설치하는데 적합한가, 주민 의견 듣고 지방의 의견 청취 대상인 아주 중요한 도로라고 한다면 듣고, 그리고 나서 계획을 세워요. 입안을 한다 그래요.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안을 작성했다 그래서 입안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도로 설치 계획이라든가 용도 지역 지정에 관한 그런 권한을 전에는 중앙집권이라는 국가에서 했지만 지금 지자체에 맡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입안을 누가 하느냐? 바로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별별, 그리고 누구요? 시장, 군수. 이 사람들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지자체에게 맡겼지만 분명히 파주시도 대한민국 일부죠. 그죠? 그래서 또 대한민국 정부와 협의를 해야 돼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 그리고 이 도로라든가 이런 그 주거 지역을 어디다 설정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파주시장이 입안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전문가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정치인이지 이런 도로 설계에 대한 전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전문가 그룹이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결정했죠. 결정하면 우리들에게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당연히 알려줘야겠죠. 고시.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지역의 주민은 주민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국민과 주민들에게 고시하는 건 당연하고, 고시해야 된다 그러면 맞고,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틀렸다고 하면 돼요. 고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도 있죠. 우리가 공부하는 거에 수많은 것 중에. 근데 고시하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를 뭐 고시해야 된다 이렇게 내진 않아요, 시험에서. 고시해야 되는데 고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 이제 결정 고시. 그리고 이제 이 고시는요, 여기다 도로 만들게요. 간단히 알려주는 게 고시입니다. 근데 어떠한 도로를 만들 것인가를 서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저기 있는 빨간색 도로를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 끝나는데 경유지는 어디이고 노루폭은 어디서 어디까지는 얼마이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얼마이고, 아무리 자세히 써도 몰라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지형도의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련된 사실 이러한 것들, 지구 단위 계획국은 어디인가, 도로는 어디인가, 공원은 어디인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밝혀주는 도면을 지형도면 그래. 지형도면. 그래서 이 지형도면을 고시하면 지형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 이래요. 실무에서 물론 같이 하죠. 같이 하는데 만약에 이걸 1월 5일에 했고 이걸 1월 6일에 했어요. 그러면은 도로를 설치하겠다는 그런 계획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 거예요? 1월 6일. 지형도면 고시한 날. 같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래서 지형도면 고시한 날 효력을 발생한다. 이제 효력 발생까지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입안은 누가 하는 거예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이 사람들이 계획을 세워서 협의 심의를 통해서 결정되면 이제 고시한다. 이런 절차 물어보고 누가 입안권자인가, 누가 결정권자인가 막 이런 것도 물어봅니다. 이제 이게 뭐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관리계획. 그리고 그다음에 그 도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뭐라고 했죠?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여기를 어디를 도심으로 하고 어디를 부도심할 것인가, 생활권은 어떻게 몇 개로 나눌 것인가, 이런 계획 세울 때 기초조사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겠죠. 중요할수록 이런 절차가 더 엄격해지겠죠. 그리고 의견 청취해야 안 해요? 당연히 하겠죠. 주민들 의견도 듣고 누구도 들어야 돼요? 지방의회 의견도 들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입안을 했어요. 아직 확정된 거 아니죠? 여기는 입안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서 많이 물어요. 여기는 입안은 그렇게 중요한 절차는 아닙니다. 딱 한 번만 나와요, 언급될 때. 근데 뭐 그리고 나서 또 여기도 당연히 대한민국 일부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되겠어요? 이제 협의. 잘 듣다 보면 처음 듣는 분도 바로바로 나올 수 있어요. 그냥 외우면 힘들지만
그다음에 이 사람들 그 도시의 설계에 대해서 전문가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맨 마지막에 도시위원회 심의. 결정되면 공고해줘야 안 해요? 뭐 공고, 고시 표현들이 다른데 그거 무시해도 됩니다. 들으면서 이게 무슨 절차인가 말면 돼요. 그리고 관련서로 비치해서 우리한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여기는 그 장기 발전 방향이고 우리 대 권리와 직접 관련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형도면 고시는 없습니다. 여기 지형도면 고시가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도시군 기본계획 이렇게 이제 절차가 이제 진행됩니다. 이것도 도시군 기본계획 누가 수립하는가? 도시군이니까 도시군의 관할구역 장이 하는 거예요. 도지사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구청장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누가 하는 거예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별별 시장, 군수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안 받고 도시군 계획설이 나왔으니까 그것까지 언급하고 조금 더 진도 나가겠습니다. 저 앞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도로를 설치하겠다고 1월 6일에 지형위원 고시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도로는 뭐라고 했지 좀 전에? 교통시설. 그 위에 상위 카테고리가 뭐예요? 기반시설. 그죠?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설치할게요 결정하면 그때부터 또 다른 이름이 생겨요. 도시군 계획 시설. 도시군 뭐라고요? 도시군 계획 시설. 읽어볼게요. 이 용어라는 거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도시군 계획에 의해서 설치가 결정된 기반시설. 줄여서 도시군 계획 시설. 근데 기반시설을 결정하는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이니까 이 도시군 계획은 뭐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읽어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은 여기 있는 우리가 법에서 하고 있는 기반시설 중에서 그냥 막연한 기반시설이 아니고 도시군 관리 절차를 밟아서 설치가 결정되면 뭐라고요? 도시군 계획 시설. 입니다. 도시군 계획서를 여기서 공부했는데 예를 들어 시장 이런 것들은요 도시군 관리계획 없이 설치할 수도 있어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밟아야 된다.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모든 기반시설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생략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합격하려면 출석해야 돼요. 맞죠? 1년 내내 해야 되는 거 아니고 내가 너무 아프다. 안 해도 돼요. 이제 그럴 때는 천지지만 발생했다. 안 해도 돼요. 근데 원칙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칙과 예외가 있는데 예외에 대한 것을 말할 때는 항상 그 핑계를 대줘야 돼요. 천지지만 발생하면. 내가 몸이 너무 아프면 그 말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출석을 해야 된다. 자, 다시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해야 된다. 맞아요. 그죠? 근데 모든 그런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반드시 틀렸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이제 도시군 관리 없이 설치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을 파주시 어느 곳에 여기다 전통시장 하나 만들고 싶어요. 도시군 관리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즉 저 절차 안 밟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시장을 하나 조성한다. 얘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다 아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다 아니다. 아니다. 도시군 관리가 없이 설치한다면 이거는 도시군 관리로 설치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요? 얘를 도시군 계획 시설. 근데 얘는 뭐라고요? 도시군 계획 시설 아니에요. 그냥 기반 시설. 그냥 시장이에요. 시장. 이거를 설치하는 행위를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이거 설치하는 것은 도시군 계획 시설이 아니니까 그냥 시장을 조성하는 사업. 왜냐하면 이 절차를 통제하는 게 얘가 더 엄격하고 얘가 좀 엄격하지 않아. 덜 완화돼서 얘는 이런 통제 같은 걸 좀 덜 받아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은 기반 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고 나서 여러분이 공부 다 했다 그러면 시험 볼 때 이제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이제 말이 바뀌니까. 그래서 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맨 밑에 보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하는 말 있죠?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기반 시설 중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 아닌 것도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도시공개시설 사업은 모든 기반시설에 대한 설치 사업이 아니고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설치하는 사업만 말하거든요. 근데 이런 말들이 여러분 지금 한번 듣고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지만 거의 아직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볼 땐 70%는 말을 막 바꿔놓으면 틀리게 돼 있어요. 한 번 갖고 안 됩니다. 자꾸 들어 잘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문제집도 풀어보면서 또 다시 한번 적용해보고 또 다른 표현으로 돼 있는 것도 보면서 적용하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한꺼번에 다 되는 게 아니고. 자, 다음 페이지 이제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도시군 계획 사업은 지금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이 도로를 조성하게 되면 그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렇게 말해요. 여기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은 도시개발 사업 그럽니다. 여기 재건축을 하면 정비 사업 그래요. 이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게 다 어디서 만들어진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만들어졌잖아요. 도시군 계획으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도시군 계획 사업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이거 설치하는 사업 말하고 도시군 계획 사업은 이거 하나, 둘, 셋 이게 세 개를 도시군 계획 사업 그렇게 말합니다. 얘하고 이제 이걸 왜 이런 말 또 쓰느냐면 여기하고 우리가 아까 여기에서 건축물 건축할 때 허가 받으라고 했죠.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죠. 사적으로 하는 거죠. 허가 받아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공적으로 하는 거죠. 얘는 허가 안 받아요. 시험에서 도시군 계획 사업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한다. 도시군 계획 사업에 따라 개발 행위를 한다 할 때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이런 말 나오거든요. 근데 허가가 면제되니까 되게 쉬운가 보다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거 할 때마다 여기서도 굉장히 엄격한 절차가 다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허가라는 훨씬 더 쉬운 간명한 절차는 여기서 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훨씬 어렵거든요. 이게.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은 개발 행위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또 하나 더 나오는데 뒤에 가서 받아야 되는데 도시군 계획 시설은 이거는요. 이거 적용 안 돼요. 아까 이거 했잖아요. 용건 용이 했죠? 그러니까 일종 일반 주거 지역에도 여기 관공서 같은 거 안 되거든요. 원래. 그 업무시설 안 되거든요. 업무시설 안 되는데 관공서 같은 공공 업무시설을 도시군 계획시설로 설치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추가해서 보는데 그거를 이제 알기 위해서 여기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 뭐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뭐냐 이런 것들을 한 거예요. 이제. 근데 막연하게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그 관련된 걸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좀 그 의미를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제. 다시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도시군 계획 사업 세 가지 외우는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알게 되는 거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음 페이지 도시군 계획 사업 세 가지인데 그 문제 이제 그 29회 때 나왔던 거예요. 다음 중 도시군 계획 사업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런데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모두 고른 것은 뭐예요? 답이 5번. 그 답이 5개 이렇게 전부인 것도 꽤 많이 나오고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 확률이 한 35%만 돼도 혹시 모르면 모두를 고르세요 할 텐데 35% 아니고 20% 약간 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통계 수치로서 팔 의미가 없어요. 세보니까. 그래서 제가 모르면은 다인 걸 찾으세요 이렇게 말을 못 하겠어요. 이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낯선 거가 나와서 전혀 공부 안 한 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막 그럴 때 다 전부인 거 이런 게 답이 되는 경우도 가끔 있다는 거죠. 그냥 뭐 아는데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핵심 그 옆에 보면은 그것도 좀 틀린 말인데 그러니까 제가 보지 말한 건 보면 안 돼요. 그 옆에 보면 핵심에도 다음 세 가지 사업을 모두 포함할 때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말한다. 근데 이 모두가 도시군 계획 사업에 말하는 것이지 모두 포함해야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니에요. 각각 하나하나가 도시군 계획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약간 이거는 이제 국어라든가 법률적 의미를 좀 잘 모르니까 그러는데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사소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워 죽겠는데 틀린 말을 써놓으면 너무 어려워요. 이런 데서 이제 착각하고 틀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학생들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양이 많아지고 점수는 안 나오고. 잘 모를 것 같으면 강의를 안 하는 게 좋아요. 틀리면 더 어려우니까. 안 하면 그냥 안 한 대로 버리고 그게 뭐 시험 꼭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안 되는데 틀린 말 쓰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이 교재는 뭐 전부 다 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강의 안 한 것은 보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한 것만 봐라. 그 왼쪽 페이지 보시면 광역시설 하는 말인데 광역시설 기반시설 중에 광역적인 정비체가 필요한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그러면서 파란색 24페이지
24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있는 데모. 둘 이상의 도시군에 걸쳐 있는 시설 하는 말 있죠. 뭐 줄을 안 그어도 되겠어요. 도로 같은 거 쭉 늘어선 거 있잖아요. 서울에서부터 파주까지. 그걸 뭐라고요? 광역시설. 물론 그 앞에 광역적인 정비체가 필요한 하는 말이 붙어야 되지만 그건 시험에 틀리게 안 하니까 우리가 뭐 이걸 완벽하게 문장 그 법률 요소를 완성시켜 가지고 시험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요령에 따라서 보는 것도 있으니까. 그리고 둘 이상이 이용하는 시설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광역적인 정비체계 하는 말은 그냥 알려줘요 시험에서.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잘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둘 이상이 걸치거나 둘 이상이 요한 뭐라고요? 광역시설. 앞으로 이제 부동산 공법을 공부할 때 특히 국토계획법에서 인천광역시 하는 게 있죠. 그죠? 부산광역시 있죠? 그거 아니고 광역 나오면 이거 둘 이상 결합한 것. 광역. 그럼 여기 광역시설 그랬으니까 뭐예요? 둘 이상 결합된 거. 둘 이상의 특광별별 시군에 걸쳐 있거나 둘 이상의 특광별별 시군이 이용하는 거. 그게 뭐예요? 광역시설. 광역 하는 말로 하면 이제 둘 이상의 도시군이 관련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좀 알아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 25페이지에 13번에 공공시설 있는데 이것은 지금 안 하고 이제 이순환 때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가계획 하는 말 있죠? 국가계획 25페이지 맨 밑에 국가계획. 자, 지금 도시군 계획은 누가 수립한다고요? 도시군에서 수립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이에요. 국가계획은 누가 수립해요? 국가에서 수립하는 거고. 근데 이제 국가계획 중에 토지와 관련된 것은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겠지만 토지와 관련되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통일을 대비해서 무슨 계획을 세운다. 근데 통일을 대비해서 이제 계획을 세우는데 그것이 여기와 관련될 때 이거 얘네들하고 관련될 때 국가계획 그럽니다. 그러니까 얘네들하고 관련 없으면 국가계획 안 그래요. 그래서 이 항상 법률 용어라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와 다를 때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일반적인 의미 같으면 국가계획은 상식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것은 상식의 기본이에요. 국가계획이니까. 근데 거기에 맨 밑에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포함된 계획 할 말 있죠. 그 말 있죠? 그래서 시험에서 나온다 그러면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 국가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국가의 정책 목적에 따라 이거 말 틀리게 안 해요. 거기까지 틀리기 절대 안 해요.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 계획의 계획과 무관한 계획을 말한다. 이런 정도는 언급이 될 수 있어요. 자, 무관합니까? 포함된 겁니까? 포함된 거. 용기 지도라든가 기본 계획의 일정한 사항과 관련될 때 국가계획. 근데 맞는 말로 안 나올 거예요. 맞는 말 안 나와요. 그러면 맞는 말로 하면 굉장히 길어져요. 그래서 틀린 말로 나올 거예요. 나온다 그러면 무관한 계획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제 시험에서 나온다 그러면은 자, 이제 국가계획이라는 게 있다고 했죠. 국가계획과 얘하고 내용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도로를 이렇게 여기다 철도를 놓기로 했어요. 철도 서울, 파주, 문산, 연천에서 평양까지 가는 철도를 놓게 했는데 파주시에서 도로를 개설한다고 해서 철도 부지에다가 서로 무슨 될 수 있죠? 뭐가 우선해야 돼요? 국가계획이 우선해야 된다. 당연하죠. 국가계획이 우선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런 것은 시험에서 안 되겠죠. 이제 답으로는 안 되겠죠. 적어도 누구나 아는 거니까 국가계획이 우선 안 되고. 근데 지금 그 국가계획이 우선한다고 했지만 나중에 철도 개설할 때 여기 도로를 설치하겠다는 계획과 서로 창충이 되면 법률적인 분쟁 같은 게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파주시장에게 이 도로 국가계획에 맞게 도로 설치 계획을 조정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어요. 조정하라고. 그럼 바로 조정해요? 버티는 자체한테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 안 하면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위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 도 업무와 관련되면 도지사가 위반을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좀 이따 위반은 좀 이따 보기로 하겠고 하나하나의 도시 그러니까 국가계획 나왔으니까 봤고요. 다시 22페이지 보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 하는 말 있었죠? 광역도시계획은 광역도시 즉 뭐라고 했죠? 광역계획권 그랬죠?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는 권역이다 해서 광역계획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광역도시라는 말하고 뭐 크게 차이가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계획. 이걸 수립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광역 계획권. 광역 계획권은 조금 전에 도시군을 여기서 제가 국가가 있고 도시군이 있다 그랬고요. 국가는 이제 누가 담당하고 있었죠?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와 관련돼서는. 그리고 도시군은 여기는 시도가 있고, 시도는 특별시, 광역시, 별표리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또 도 밑에 시군이 있었죠? 시군이 있었고, 여기는 구하는 게 있지만 얘는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 관심 대상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광, 별별까지 있습니다. 이것들 하나하나가 도시군인데, 자, 광역하게 되면 이것들 둘 이상 결합했다 그랬죠? 자, 그 결합이요. 이렇게 도 안에 있는, 하나의 도 안에 있는 시군을 결합하는 게 있고, 도의 경계라든가 특별시, 광역시의 경계를 벗어나서 결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둘 이상을 결합하는 광역계획권도 있고, 이거 둘을 결합하는 광역계획권도 있어요. 남의 자치단체의 권한에 대한 침범할 때는 협의를 하는 건데, 이건 이제 일방적으로 시도에 대해서 누군가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있으면 누구예요? 국장. 시군에서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있으면 누구예요? 도지사. 여기서 이제 시도지사 그러시면 안 돼요. 도지사. 왜냐하면 시 밑에 있는 구, 이 밑에 있는 구 하는 것은 이건 도시군이 아니니까. 이제 그냥 언급결에 시도지사 그러는데, 딱 1번 문제에서 이제 광역도시계획은 이거는 이제 중요도에 비해서 약간 제가 공부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이게 1번으로 보통 나오거든요. 문제에서 1번. 근데 1번 딱 틀리면은 야, 내가 공부를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1번부터 틀렸다. 답이 안 보인다. 큰일 났다 해 가지고 막 망칠 수가 있거든요. 특히 1차 시험, 2차 시험 있는데, 1차 시험 망쳤다고 점심시간에 막 울고 불고 하시다가 이제 2차 시험도 망치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막 70점 맞았어요. 2차 떨어졌어. 여기서 막 컨디션이 저하돼가지고. 망쳤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보통은 이제 공부를 좀 잘하는 사람들. 안 망쳤다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 내가 공부한 것보다 더 많이 나왔으니까 58점인데 잘 봤는데, 나는 평소에 한 90점 맞았는데 70점 맞으니까 와, 많은 거 다 틀렸네. 큰일 나네. 떨어지는 거 아닌가.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절대. 망친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은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다시 절대 안 떨어지니까 밥 다 드시고 또 2차 시험 준비해서 2차 차분히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왜냐하면 중개사법이 있고 공법이 있고 공시세법이 있는데, 여기 보통 이제 1번에 뭐 기반시설 나오거나 2번이나 1번에 광역도시계획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양은 꽤 많아요. 사실 법률 조문 자체가. 근데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면 되는데, 근데 이걸 틀리면 안 되니까 여기는 조금 더 많이 해요. 제가 내용보다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내가 한 70% 맞도록 공부하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한 90%밖에 공부를 좀 해야 돼. 70%밖에 공부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광역계획권 지정 누가 했죠? 둘 이상의 시도는 국장, 시군은 도지사. 근데 이 시군이 만약에 여기 있는 춘천과 홍천을 결합한다. 그럼 누가 지정하면 돼요? 강원도지사. 근데 춘천과 가평을 결합한다. 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 국장이 해야 돼요. 시군이지만 이건 경기도와 강원도가 결합된 거라고 봐야잖아요. 지금 도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쉬우라고 둘이 사이의 시군 그런 거지, 이걸 법률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구에 있을 때 이렇게 말을 해요. 광역계획권이 춘천과 홍천이 도의 관할구, 같은 도 안에 있을 때, 그럴 땐 누가 정한다? 도지사. 도 안에 있을 때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누가 정해야 돼요? 이제 둘 이상의 시도일 때는 국장 이렇게 말합니다. 표현이 어려워서 그냥 편하게 우리가 위기질서를 아는 것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도 국가, 시도, 시군 이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둘 이상의 시군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시험에서 뭐라고 나와요?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있을 때, 이렇게 어렵잖아요 말이. 그러니까 어려운 말 쉽게 자꾸 풀어가지고 그냥 내 걸로 만들면 돼요. 다만 이 이제 경기도와 강원도가 결합될 때는 둘 이상의 시도가 된다는 거, 그 정도 이제 아시라는 거고. 자, 근데 그 전에 제가 그냥 강의할 때 둘 이상의 시군 이렇게 그냥 하겠습니다. 광역계획권은 두 가지가 있었죠. 둘 이상의 시도에 대해서 결합하는 광역계획은 누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둘 이상의
시, 군에 대해서 결합하는 것은 누가 지정한다? 도지사가 지정한다. 이렇게 해서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해줬어요. 그럼 그 광역계획권을 다스리는 규칙이 있어야 되겠죠? 그 규칙이 광역도시계획이거든요.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하는가? 여기는 국장이 수립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시, 도, 지사가 공동 수립한다. 그럼 여기 답이 나왔죠. 누가 수립해요? 같은 도에 관할 구에 있을 때, 즉 둘 이상 시군일 때는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그래서 기초사도 공동으로, 의견 청취도 뭐 항상 다 공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해서 뭐 합의를 하면 또 그것도 공동이 되겠죠. 의견 청취, 주민들 의견도 듣고, 지방의회 의견도 듣고, 관계되는 시장 군수의 의견도 듣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뭐 하나 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위반이란 말이 법전에 아예 없지만 이것도 기본 상식적으로 아직 확정 안 되면 위반이에요. 그래서 잠정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계획을 잠정적으로 세워놨어요. 그럼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총부와 협의해야 되잖아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 뭐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심의 거쳐서 결정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고. 그리고 관련서를 비치해서 우리들이 열람할 내용을 알 수 있어야 되죠.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이제 광역도시계획.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광역도시가 법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광역계획권 지정한 절차가 한번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 지정하는가, 누가 계획을 세우는가, 이 부분과 그다음에 하나 더 나왔는데 기억할 게 있는데, 여기서는 시도의사, 시장군수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여기까지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은 협의 심의를 통해서 국장과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돼요. 시도지사는 국장에게, 시장군수는 누구한테? 도지사에게 승인 받아야 승인. 그래야지 이제 딱 그래. 그래서 이들이 이제 승인을 하면 송부 같은 것들은 이제 지문에 뭡니까? 지문에도 가끔 나오기도 하고 교재에도 있고 하는데 제가 언급을 하는데 송부는 밑줄도 그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얘들이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럼 이 계획안을 여기 보내줘요. 그러겠죠? 이것 좀 승인해 주세요. 그럼 이걸 검토해서 내용이 타당하면 협의 심의해서 승인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승인받은 내용을 공고 열람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는데 실제 시험에서 이 아랫부분은 중요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복잡해요. 만약 여기가 많이 나오면 여기를 여기가 사실 더 복잡하죠. 여기를 공부를 해가지고 하겠지만 여기를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복잡하다 이거예요. 중요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송부 같은 것도 제가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송부 받은 사람이 다시 공고하고 이런 것들은 몰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자, 이게 이제 시험에서 여기 누가 지정하는가, 누가 계획을 세우는가, 그리고 승인 어떻게 누구한테 받는가. 이거 하면 70%이기 때문에 이것만 해라. 그래서 전에는. 근데 이제 이게 올해 나오면 내년에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번갈아 나오는 경향이 있었는데 여기 양이 좀 적어요. 기본 계획은. 그래서 이걸 다 맞추니까 난이도가 좀 떨어진다 싶었는지 요거를 좀 많이 내면서 많이 낼 때 조금 더 다른 내용들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뭐 여기에서 거의 걸려요. 답은. 네. 혹시 보니까 좀 더 이제 추가를 해야 되는데, 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이 사람들이 공동 수립한다고 했죠? 기본 원칙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국장이 같이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시도지사와 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아니면 시도지사가 자기들 필요해서 요청할 수가 있어요. 이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뭐 공항을 크게 조성하고 싶은데 과연 예산을 뒷받침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막연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땐 국장에게 요청해서 같이 수립합시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나왔죠. 이제 시장군수 요청으로 누구랑 수립하겠어요? 도지사. 이제 도지사가 되겠죠. 그 도지사가 스스로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제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수립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나가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단독으로 수립하는 경우도 있어요. 단독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목적이 국가계획과 관련될 때. 파주와 연천에 광역계획권을 지정해 줬어요. 지정하면서 그게 뭐 통일을 대비해서 거대한 통일단지를 조성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그 계획을 누가 세울 수 있겠어요? 국장이 세울 수 있잖아요. 국장이 세워야 돼. 그래서
국가 계획과 관련될 때. 국가 계획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여기 이제 국가가 국가의 정책 목적을 위해서 수립한다 그랬죠? 국가 계획이 있었죠? 중앙행정기관이 자기 수립하는 거잖아요. 이거 지자체 업무가 아니잖아. 여기는 그죠? 물론 지자체 업무가 이제 관련성이 있지만 지자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만약 국가 계획과 관련해서 이런 말 나오면 누구예요? 도지사예요? 국장이에요? 군수예요? 국장. 이건 논리적으로 뭐 그렇게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국가 계획하면 그냥 국장 하시면 돼요. 국가 계획. 국가 계획 관련해서 시가와 조정 구역을 결정하고 싶어요. 누가 결정한다? 공부했어요 금방. 뒤에 있는 거 발 필요 없어요. 국장, 국가 계획이니까. 그래서 국가 계획 관련해서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하고 싶다. 그러면 누가 수립한다? 국장. 그리고 삼광. 이렇게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해줬어요. 지정해주면 그 지정 목적에 맞게 시도지사가 계획을 세워야 되죠. 세워서 어떻게 해야 돼요? 승인을 신청해야 되죠. 근데 3년이 지났는데 감감무소식이에요. 승인 신청이 없어요. 그럼 광역계획권 지정의 효력을 하급자들이 게을렀다고 해서 상급자의 그런 권한 행사가 무산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국장이 직접 수립해버려요. 도지사. 여기도 삼광 나오겠네요. 광역계획권 지정해줬어요. 두 이상의 시군에 대해서. 그럼 시장군수가 3년 내에 승인 신청해야 되죠. 근데 안 했어요. 그러면 도지사가 직접 수립합니다. 하나 더 있는데 이제 시장군수가 필요에 따라서 우리 막연하니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필요하면 시장군수가 네가 해 넘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시장군수 요청에 따라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수도 있다. 계획을 세울 때 이 사람들이 원활하게 항상 합의만 하는 건 아니겠죠. 다툼이 있을 수 있죠. 민간 비행장은 우리가 가져가겠다. 그 대신 공군 비행장은 니네가 가져가라. 싸울 수 있잖아요. 서로 싫은 거 막 가져가려고. 그럴 때는 시도지사는 국장에게 그 계획 내에서 조정 신청할 수가 있어요.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조정 신청할 수 있고. 그런 조정 신청은 뭐 있다는 거 정도만 아시면 돼요. 칠판할 수 있다는 것만. 여기도 조정 신청이 하나 있는데 그건 이제 해당 파트에서 보겠고, 여기는 좀 중요합니다. 조정 신청이 여기는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고. 다시 보겠습니다. 시도지사가 계획을 세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국장에게 승인 받아야 되죠. 여기 시장군수 요청이나 도지사의 필요에 따라서 공동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국장에게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왜냐면 얘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도지사의 권한이 나온 거야. 광역계획권 누가 지정한 거예요? 도지사가 있고. 이거 승인권자 누구예요? 도지사가 승인권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근데 미리 개입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줬어요. 승인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시장군수 요청으로 도지사가 단독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국장에게 승인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자기의 승인권 영역이거든. 자기의 권한 영역이에요. 자기가 원래 승인을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승인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하면 이제 광역도시 계획은 뒤에 가서 여기 이제 광역도시 나오는데 뒤에 해당 파트에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광역도시 계획, 광역 하는 말로 하면 둘 이상의 특광, 별별, 시, 군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26페이지 26페이지에 보시면 용도 지역 하는 말인데, 용도 지역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사실은 우리가 무슨 용도 지역이나 막 그만 한번 공부한 다음에 이런 걸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처음 공부하는 사람도 뭐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이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일 어려운 거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앞으로 공부를 이걸 한다 이렇게만 아셔도 돼요. 대신에 귀를 열고 하나라도 그냥 일단 들어보시고, 금방 빠져나가지만 처음에는 금방 빠져나가요. 뭐 안 들어오기도 하고 금방 나가기도 하고. 근데 갈수록 머무는 시간이 좀 길어지겠죠. 이제 손님 접대를 잘하면 오랫동안 머무르겠죠. 그 손님들 잘하는 게 복습이에요. 여러분들 복습하시면 오랫동안 머무르고, 홀대하면 이제 금방 왔다가 가버리고, 대문까지 왔다가 가버리고. 이제. 자, 15페이지 용도 지역. 용도 지역은 토지의 이용이나 이용 정도, 건축물의
용도. 제가 아까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뭐 단독주택이 된다 이런 거 했잖아요. 건축을 용도. 그리고 건폐율은 뭐 60이다 이런 말 했어요.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의 이용을 좀 활성화시키고, 꼭 활성화만이 아니에요. 공공복리에서 제한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 용도 지역입니다. 근데 서로 중복되면 돼야 안 돼요. 중복되지 아니하게. 중복되지 아니하게. 뭘로 결정한다? 도시군 관리격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중복될 수 있게 한다든가 광역도시계획으로 기본계획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자꾸 공부를 하면서 이제 소화가 될 겁니다. 용도지구. 용도지구는 용도 지역에 의해서 우리 사람들의 행위를 규제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기발한 행위들을 또 하잖아요, 이제. 그죠? 그럼 그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용도지구. 또 앞에 있는 제도 가지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행위를 통제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가 용도구역. 그러니까 다들 앞에 있는 제도로 보완하겠죠. 앞에 있는 제도로 보완한다는 것은 결국 이거예요. 토지의 쓰임새는 아까 여기 건축물의 용도, 이거 뭐요? 건폐율, 용적률, 높이, 그리고 항상 뭐 이용 이런 말 나오는데, 이건 이용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용을 많이 할 것인지, 보존할 것인지, 뭐 정비만 할 것인지 이런 말하는 건데, 너무 막연하니까 이건 말 안 합니다. 시험에서 물어보지 않아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너무 막연하니까. 자, 토지에 대한 쓰임새를 규제한다는 것은 꼭 다른 것도 있지만 기본이 뭐예요? 건축물 건축하는 거. 그 출발이 건축물의, 이걸 뭐라고 했죠?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런 것도 규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죠. 용건용이 그러면 뭐예요?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말하는 거지. 규제하는 거예요. 이러한 용도 지역의 행위자를 용도 지구로 보완한다는 것은 여기 있는 행위자를 달리한다는 말이잖아요. 달리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건폐율을 60을 줬어요. 근데 70을 줬어요. 행위자니 완화됐어요? 강화됐어요? 완화됐죠. 완화. 6시까지 와 그랬는데 7시까지 와도 된대요. 완화됐죠? 5시까지 와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강화됐죠? 건폐율이 낮아질수록 강화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드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완화할 수도 있고 강화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 그래서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행위자를 강화하거나 완화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거나, 증진만 아니에요. 미관이라든가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 규제하기도 하는 겁니다. 용도구역도 마찬가지죠. 앞에 있는 것들의 행위자를 강화하거나 완화함으로써 앞에 있는 행위들을 보완하기도 하고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 용도구역이고, 그래야 되는 거죠. 용도지구에 대해서 이제 작년에 문제 나왔어요. 단일 문제로. 잘 안 나올 편인데 아주 기본적인 문제 나왔는데, 괄호넣기로. 단일 문제는 얘네들은 이제 단일 문제 안 나와요. 이제 앞으로 7년간 안 나와요. 그러니까 7년 안에 합격하겠다 그러면 그 문제는 물론 보긴 봐요. 지문 중에 나오니까 그런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용도지구는 용에 관한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면서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등의 목적을 위해서 수립하는 지역으로서 무엇으로 결정한다? 도시군 관리로 결정한다. 이 말은 이걸 거꾸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에 관한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용도 지역은 도시군 관리로 결정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용도구역도 이건 이제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한다 그랬고, 뭘로 결정한다?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결정한다. 이것만 읽으면 돼요. 가운데 있는 거 볼 것도 없이.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각각 해당 파트에서 보겠습니다. 그냥 목차만 읽어볼게요. 줄 긋지 말고. 개발밀도 관리구역, 개발하는 정도를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또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우리들이 무엇인가 행위를 할 때 그 행위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럼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을 우리한테 부담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있고, 그건 이제 해당 파트에서 보겠고, 지금 뭐 줄 걸 필요 없어요. 헷갈리기만 하니까. 다음에 28페이지, 29페이지. 맨 위에 양괄호 2번. 광역도시 계획이나 도시군 계획은
국가 계획에 부합해야 되죠? 그죠? 서로 내용이 다르면 뭐가 우선해요? 국가 계획이 우선한다. 줄 긋을 것도 없습니다. 그냥 알게 돼요. 이런 것들은 다 그러면 안 되고 꼭 모르는 거, 중요한 거, 시험에 나올 거, 틀릴 수 있는 거 이런 거 그거 가지고 그거를 기억하는 거. 다른 것들은 알아야 돼요. 내가 근데 나는 지금도 국가계획 어렵다. 그래도 그것은 자꾸 들으면 알아야 돼 그냥. 다 줄 가지고 외우는 것은 뭐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양이 많아서. 양과로 3번. 광역계획과 도시군계획이 있어요. 누가 우선해야 돼요? 광역계획. 그래서 광역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되고 서로 내용이 다를 때는 뭐가 우선한다?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이거는 이제 시험에서 답으로 처리될 때가 종종 있는데 그냥 국가계획이 우선한다는 것은 다 알아요. 누구나. 근데 얘하고 누가 우선하는가 물어보면 여기서는 알지만 나중에 보면 그래도 헷갈릴 때야.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기본이 더 중요하겠지. 기본. 그럴 수 있잖아요. 공부 안 한 사람은. 근데 얘는 따지고 보면 광역 도시의 기본 계획을 줄임말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는 기본인데 어떻게? 이것도 장기 발전 방향이거든요. 기본인데 어떻게 했어요? 여럿이 합의한 거죠. 여기는 하나 간 거죠. 그러면 남하고 합의한 거 우선해야 되지. 나 혼자 결정하는 게 우선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너무 쉬운 것들이 말씀드린 것은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 상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 계획과 광역이 다를 때는 광역이 우선한다. 기본 계획과 부문별 계획. 그 파주시에서 어떤 환경, 교통, 수도, 하수도 같은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고 싶어요. 그 부문별 계획은 어디에 부합해야 돼요? 기본 계획. 기본 계획이 장기 발전 방향과 종합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부문별 계획은 기본 계획에 부합해야 되고 여기는 없지만 안 써도 돼요. 저절 알게 되니까 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는 광역 계획과 기본 계획에 부합해야 되겠죠. 얘가 제일 최후의 계획이 있었어. 지역적인 계획이니까. 그리고 보지 말라는 거 보지 마시고 물론 이제 지금 공부한 것보다 3월에 공부할 때는 약간은 추가될 겁니다. 많이 추가되진 않을 거고 약간 추가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 교재 받고 기분이 뿌듯하잖아요. 이렇게 큰 책을 내가 공부를 다 하겠구나.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졌죠 여러분들. 근데 여기 다 안 하고 제가 여러분들 기분 나쁘게 해드릴 겁니다. 다 안 할 거예요. 이제 많이 빼고. 근데 3월에는 조금 더 추가할 겁니다. 그럼 10분 쉬었다 3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